어, 안녕하십니까. 그냥 오늘은 한번, 오랜만에 또 정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도, 한국 정치가 좀 재밌죠. 어, 일단, 지금, 여나 야나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야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죠. 어, 이 지지율 비슷한 거, 어쨌든 두 당에 다 문제가 있어요. 두 당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에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다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누구를 딱히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민주당이라는 것보다 민주당의 가치를 제가 지금까지 민주당에 추구하던 가치 같은 거에 저는 아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당의 가치나 이념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요. 일단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대립 관계가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한동훈을 끌어안는 모양새를 취하고 한동훈도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냥 도발이라고 할까요? 그 도발을 하면서 자기 몸집을 어느 정도 키우고 윤석열과 이제 갈등 같은 거는 이제 안 하기로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경률 같은 경우에 나가리가 돼버렸죠. 나가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봉합을 했어요. 봉합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변명이나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 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여당의 상황이고 야당의 상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했고 조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발 빅텐트인가요? 일단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군소정당에 나눠주겠다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일단은 그러니까 윤선 조금 잘 민주당에 이제 그러니까 야권의 힘을 민주당에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됐지 안 됐지 그건 아직도 얘기가 많아. 이거는 극복하는 건 이제 본인이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 형태로 지금 설까지 왔습니다. 일단 이제 설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7일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이 되겠죠. 그 KBS 대담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녹화 방송에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음, 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으면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를 도발하면서 자기 몸집을 많이 부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기회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에게 갈등을 또 만드는 거죠. 위기와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한 세력이나 한 개인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신년 기자회견을 해서 어떻게든 김건희 리스크를 돌파한다는 식으로 했으면은 상당한 위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 들을 수도 있고 큰 걸일 수도 있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보여주고 본인의 힘 같은 걸 어떻게 펼칠 수 있죠. 근데 KBS 녹화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본인은 안전한 길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선택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의회 권력을 놓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만약 지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정치에 대해서 야권을 많이 억압하는 식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거부권도 많이 했잖아요. 거부권을 계속 남발했죠. 어떤 거는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본인이 얕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죠. 근데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본인의 불통 이미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편한 길을 가려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통이 오히려 더 편한 거죠. 쉽게 가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쉬운 거이죠. 근데 그게 나중 되면은 점점 더 어려운 걸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뭐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고 또한 자기 이제 처가 리스크를 지금은 털어내지를 못했고 계속 처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 김건희 어머니 뭐 감옥에서 이제 특별 사면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 아니라고 해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처가가 엉망인데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거는 솔직히 국민의힘인 지지자는 윤석열 지지자는 조금은 반성을 해야 돼요. 처가가 저 모양인데 대통령 사과 안 한다고 그냥 입 안 닫고 있으면은 그 주변에서 극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과를 해서 털어내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근데 또 한동훈도 꽤 문제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 총선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반대갑을 세울수록 자기한테 유리해요.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이게 총선에 이기든 지든 내 때문에 그래 자기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래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자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윤석열도 이제 한동훈을 함부로 내치지 못해요. 한동훈 내쳤다가 다음 대선 주자 누구 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바람 계속 불어주고 뭐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 지지자 누구 할 거예요 진짜? 뭐 할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좀 문제가 심각하죠. 어쨌든 이런 악의 다툼 속에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고 어느 정도 이제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은 이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뭐 전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유튜버가 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들이 너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 뭔가 자극적인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생각합니다.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은 정치를 보면은 조금 떨어져서 차분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조사 같은 거를 실시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확실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이 낮아요. 또한 우리나라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소득 수준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저는 월급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세 정책을 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감세 정책을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중앙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극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강한 권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한 거죠. 그 바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집니다. 왜 여태 정권들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여태 정권들이 한국의 빚은 점점 늘려놨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똑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고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다 한국 빚을 늘리고 국가 계속 중앙정부의 일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복지든 건설이든 토목이든 뭐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일을 많이 하려고 했지 적게 하려고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디까지나 그래야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하고 있죠. 근데 감세 정책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감세 정책을 하면서 재정 지출이 전체적으로 나아져야 감세 정책에 효과가 있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고 그 감세 정책 안에서 인기 없는 정책이 뭐 구조조정이나 그런 걸 해야 됩니다. 하고 있나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건 카르텔, 무슨 카르텔, 뭐 우리나라 카르텔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돌봄 얘기를 하고 있죠. 돌봄에 돈을 투자하겠다, 돌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돌봄에 들어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얘기 전혀 없죠. 왜냐? 국회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에 들어갈 지원은 어디서 가져오는데? 지금 세수펑크가 계속 나고 있는데 돌봄에 들어갈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건가요? 다른 데서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데서 어디거나 또 하는 데서 돈 빌릴 겁니까? 근데 이걸 국민들이 모를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얘기를 해도 그렇게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빼가서 거기에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옛날에 이제 민주당의 정책 같은 거에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있고 그런 식으로 돈을 펑펑 쓰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돈을 펑펑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전에 정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 감축이 들어갔나요? 재정 구조조정이 들어갔나요?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돈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감세 정책을 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죠. 재정이 더 안 좋아지고 빚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변명도 많고 어떻게 세계 경제가 이따위로 굴러가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문을 했으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써야죠. 심지어 제가 아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초보니까 아직도 좀 봐줘라 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도 윤석열 대통령 초보입니다. 많이 봐줘야죠. 어쨌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설 민심은 이제 설 이후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두 당의 지지율은 고착화돼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외연 합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연 합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연인형으로 이제 비례대표제를 연인형으로 하면서 중소 정당을 모으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선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야권 연합으로 하면은 야권이 이기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9%밖에 안 됩니다. 이거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 지나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30대 초반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20까지는 잘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어쨌든 30대 초반으로 계속 간다 하더라도 30대 한 60, 59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
게임은 끝났죠.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 대표, 즉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 구도로 가면은 비등비등합니다. 한 끗 차 승부가 되죠. 저는 한 끗 차 승부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대통령 선거 봐요. 0.5% 차이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0.5% 차이가 날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다급해야 됐어요. 여기에서 지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똥꼬쇼를 다 하더라도 그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됐어야 이재명 대표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안 했죠? 제 보기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오만했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여기 이 총선에서 지면은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총선에 임해야 됩니다. 절대로 야권에서는 절대로 한동훈 대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 민주당 대결 이런 구도나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구도로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구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야권, 이제 민주당발 빅텐트로 해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든 다른 군소정당을 최대한 넣어야 됩니다. 정의당이든 뭐든 진짜 이준석이든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고 어떻게든 그들한테 뭔가 어드밴테이지 주고 서로 손잡고 흔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민주당이 좀 뭐라고 할까요? 2배석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구도죠. 선거에선 구도가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뭐 모릅니다. 또 혹시 아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에서 아주 잘했어. 그리고 그 잘한 거 가지고 지지율을 올렸죠. 근데 솔직히 이번에 한동훈하고 이제 용상 위에서 찍은 사진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서 한동훈이 딱 보고 있고 와, 솔직히 그거 너무 구시대적인 사진 아닙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 예뻐요. 그렇게 안 예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담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뭔가 좋은 그림이나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